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다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에 나온 지 4시간 40분 정도 만에 청사를 나섰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검찰이 오랜 수사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2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북을 추진한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2차 신문조서에는 서명했지만 1차 조서는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작성되고 언론에 나간 게 문제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서명 날인을 거부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진술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 간부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피의 사실 공표, 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구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이재명 대표님이 그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되면서 취지까지 왜곡을 해가지고 본인이 결재를 해놓고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그 날인이 있었다, 그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아예 그런 사실 모르신다고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본회에 있는 이렇게 18일과 20일, 21일 그리고 25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지 주목되는데 단식 중에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으면서 동정론이 힘을 받는 걸까요?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드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분열, 우리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합쳐서 검찰 이 무도한 독재에 맞서 싸우렵니다. 간밤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서 실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갈등이 예상됩니다. 저렇게 지금 단식하고 힘드신 분한테 약속 지켜라 라고 얘기한 게 참 야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짠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냐. 저는 그걸
정말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바라는 것일 거고요. 당당하게 걸어가셔가지고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신 게 최상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 대표를 왜 불렀는지 금방 드러날 거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체포 동의안 가결로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이 대표의 행태만으로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른 엄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전후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다를 거라는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추석 전에 올라오면 부결될 것 같고요. 추석 후에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가결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단식이 끝나면 추석 후에 이제 건강이 회복될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상태로 있으면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이 체포동의안 찬성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동정론이 안 쏠릴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단식 중에 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감옥 보낸다 이러면 훨씬 지지자들한테 더 강하게 비난을 받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는 권유도 나왔는데요. 김 대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신당인 한국의 희망 양양자 공동대표가 창당 인사차 김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여당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나서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단식하고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단식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 하는 점을 또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는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걸 겨냥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또 그 밴드 이 멤버가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개념 정치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정치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 우리 따돌림, 낙인찍기, 자기들끼리 이권 나누기 카페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나름의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노사연 가수의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빈소에 조문을 했다는 사회에서 집단 따돌림과 욕설을 당해야 되나? 이런 사회는 결코 선순한 사회가 아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악습니다. 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